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수요일 그때 그 노래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해 뜰 날을 기다리지만 만약에 내 인생에 해가 계속 떠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밤이 돼야 잠도 자고 해도 좀 쉬고 나도 좀 쉬고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해 뜰 날을 기다리실까? 그러게요. 저는 네. 하일성 총재 저는요 그 광고 중에 인생 역전 무슨 대박 이래갖고 복권 광고하는 거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아유 많은 분들이 저거 한 장에 인생을 걸고 계시겠구나. 근데 그게 쉽나요 어디? 근데 그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40대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진짜.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술값 외상값도 다 갚고 뭐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이 돈은 나 혼자 쓰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좋은 일에 쓰라는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50대, 20대, 60대의 나이에 따라서 돈에 대한 가치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첨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사본 적도 없어요. 예. 당첨되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틀리다는 건데 지금은 말은 이렇게도 진짜 되면 모르지 어떻게 그러면 될지. 40대인 염경환 씨 생각은 어떠세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네.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로또는 둘째치고 이렇게 일이나 좀 안 끊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뭐 정말 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신인 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예? 특히 야 연예계 이 바닥 한 방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 한 방에 훅 간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한 방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아침마당 나오면서 많은 생각의 변환이 있었는데 1등으로 3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3등으로 30년 하는 게 더 훌륭한 일이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좀 다시 반론을 얘기할게. 그게 프로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1년을 해도 정상으로 가서 1년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수가 15승을 할 수 있는데 10승을 해서 자기 몸을 아껴가지고 오래 하는 거하고 한 해에 15승을 해서 투수왕이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문제가 있었다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네. 그게 아니라 프로라는 것은 1년을 해도 정상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는 어려운 어쨌든 문제인 30년 것 같아요. 오래오래 하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팔자야 팔자. 네. 다 사람 팔자가 있어요. 그러게 굵고 마음대로 짧게 안 갈 되는 건지 거야. 아니면 가늘고 길게 갈 건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누구에게나. 오늘 이금희 씨가 표현이 굉장히 강해. 아 그런가요? 뭐 굵고 짧고 뭐 아까는 또 해가 뜨는 걸 얘기했더니 잠도 자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니 오늘 어쨌든 달라. 뭐해 떠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왜냐면 이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해가 그럼요. 떠야 됩니다. 네. 송대관 씨를 모셨습니다. 해 뜰 날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곳 뒤는 봄이야 괴롭지마 눈물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곳저곳 뒤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덮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어요. 예. 예. 정말 좋으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분. 아. 예, 활짝 뜬 해 같은 그런 웃음을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건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신곡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그 이후에 히트한 곡들이 많으니까 그 신곡 부르고 히트한 곡 부르다 보니까 좀 자꾸 밀려요. 그래서 어떨 때 잃어버린 제가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런 노래는 정말로 잃어버렸어요. 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요. 눈을 감아도 모습이 낯선 명동거리 빗방울만 자꾸 뚜둑뚜둑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니 실제로 40, 50대 중년들은 그런 노래를 그리워할 텐데 그런 노래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노래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콘서트도 하지만 이런 계절에는 이제 송년 디너쇼나 뭐 이렇게 제가 그 소외된 사람을 위한 디너쇼에서 얻어지는 수익금들을 매년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아유, 이제 잘하시는 전달해드리고 겁니다. 한 게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래서 또 어김없이 이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디너쇼 때 보면 이제 제가 모든 그 저의 히트곡들을 예. 다 내놓고 세일을 하죠. 그 때에 따라서는 뭐 팝송도 부르고 간소네도 하고 뭐 판소리도 좀 하고 해서 자기가 평소에 저는 꼭 트로트만의 그 정해져 있는 틀에 가둬놓은 것을 이제 다 펼쳐놓고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하죠. 아마 보통 이렇게 디너쇼 하면 몇 곡이나 불러요? 한 30곡 정도. 많이 소화하시네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예,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그 수익금 드리시고 말씀하세요. 그 30곡 그 가사를 다 외워요? 이 속 아픈데 걸리는 건드네. 앞에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약간의. 아니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아니 본인 예. 노래인데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가 리퀘스트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순이를 부른다. 느닷없이 우리 순이가 부르면 이게 한참 부르다가 영희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혼란이 와요 가사가.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송대관 씨께서도 어려운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심정을 잊지 않고 정말 돌아보려고 늘 마음을 쓰시는 거죠. 15년째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야말로 그야말로 이 저희 시대 때 보릿고개라는 그런 봄만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뭐 들러 나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소년 시절을 그런 때를 보냈고 서울에 역시 올라와서 정말 무명 가수로서의 서름이 너무 길었어요. 거은 8년 만에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물론 한 6년 정도 됐을 때 세월이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니트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겨우 밥 먹고 견디기 자관 힘들 때였어요. 근데 해뜰라라는 노래는 물론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만 그 전에 세월이 약이겠죠라는 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세월을 논하고 말하자면 인생을 논하고 그런 인생을 노래했어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해뜰날도 제 삶을 조명했고 뭐 네 박자도 인생을 노래했고 심지어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노래까지 불렀는데 그렇게 인생을 노래한 송대관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노래만 부르는 태진아도 있죠. 오늘은 왜 안 하시나 했습니다. 아이고 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두 아, 분이들. 진짜 생각해보니까 노래가 그렇게 일맥상통하시네요. 네, 인생에 대한 그 원래 어떤- 가수들이요 노래 제목 따라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뜰날 부르시더니 지금까지 쭉 해가 이렇게 뜨시고. 그야말로 예. 세월이 야기겠죠를 부르니까 마냥 세월만 흘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해 뜰 날을 부르는 게 바로 해 떠버리더만. 우리 이용 씨도 사실은 잊혀진 계절 부르고 나서 한동안 잊혀지셨었잖아요. 잠깐. 네. 저랑 또 같이 방송하시는 이문송 씨는 사는 게 뭔지 불러가지고 여태까지 사는 게 뭔지 이렇게 하고 사신다고. 이게 약간 자기 암시 같은 그런 게 있나 그 봐요. 권혜경 선배님이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그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선배님의 일생을 그대로 사신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네, 아무도 그- 날 찾는 이 없는. 뭐 사랑마저 물리치고 병들어 쓰라린 뭐 가슴을 부여안고 뭐 이런 그런 그 노랫말대로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저 요즘 겁나 갖고 좀 아주 처절하고 슬픈 노래는 안 부르기로 했어요. 예. 맞아요. 밝은 노래 불러주셔야 또 이렇게 국민들도 이제 듣고 그럼요. 힘을 얻고. 네. 근데 해뜰 날이 사실은 염경환 씨 세대 네.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 그럼요 노래죠. 저희 뭐 어렸을 때 그때는 진짜 뭐 유행가처럼 많이 따라 부르고 그때 노래가 하나 뜨면은 동네에서는 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노래 따라 부르고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PC방도 있고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조금 이게 끼 있고 논다는 애들은 다 롤러스케이트장. 예, 일명 로라장. 거기에 가서 이제 음악도 듣고 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해뜰날이라는 노래 때문에 그 당시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롤러스케이트를 미제 제가 얻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그때는 이제 그 만국기 막 걸려 있고 이제 로라장이 다 그랬거든요. 그때 가요도 나오고 팝송도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오는데 이 해뜰날도 나왔었고 근데 팝송 중에 해뜰날하고 거의 똑같은 팝송이 하나 있었어요. 센터폴. 이 노래 들어보세요 한번. 이건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미군 부대를 다니셨는데 그 미국 아이들도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랬어요. 이게 지네 노래다 이거야. 자기들 이거 자기네 노래다 이거야. 그래갖고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 노래다. 해뜰날이다. 원래 이 노래가 있었다 그때. 에이 이거 우리나라 따라한 거다 이거야. 표절이다 이거야.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 이 노래 쨍하고 해뜰날 돌아 이게 원래 있었다. 내기가 붙었어요. 내가 맞으면은 너 롤러스케이트 나 줘. 그리고 너가 맞으면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너 하나 더 사줄게. 자신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송대관의 해뜰날이 1975년도인가에 나왔고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무슨 제일리스 밴드인가 그 제이갈스 밴드. 예, 그 팀인데 1981년도에 나왔어요. 맞아요. 6년이 앞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꿈에 그리던 그 미제 롤러스케이트 그걸 제가 따먹었죠. 이 노래가 저를 어린 시절 선물을 준 노래입니다. 예. 혹시 그 가수나 작곡자가 주한미군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혹시 여기 한국에 잠깐 왔다고. 네, 그 밴드 멤버 중에 한 명이 예. 우리나라 주한 미군이었다는 오, 진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밴드끼리 이제 뭐 작곡도 하고 곡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났겠죠. 워낙 뭐 대한민국에 해뜰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답 딩동댕.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죠? 표절, 이게 표절이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표절을 가끔 멜로디 테마를 따먹는데 이렇게 키까지, 이거 키도 똑같거든요, 이게. 이거 센터폴드하고 이거 쨍하고 하고 이거 G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잊혀진 계절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때는 이제 저작권이 조금 말이 있을 때였어요. 그 75년도 없잖아. 그게 보니까 저 소송이 온 거예요 그때. 뭐야? You don't bring me flower. 그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소송에서 이겨서 그랬지만 센터폴드는 아까워요 이거. 이거 진짜 표절이거든. 이거. 워낙 해뜰날이 좋으니까. 원조죠. 네, 좋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미국에 그때 살고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방송에 이상벽 씨가 FM을 그때 방송하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전화가 왔어요. 생방송인지도 모르는데 송대관 씨 미국 가서 해뜰라 팔아먹었어? 뭘 팔아먹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왜 그 미국에서 왜 그 해뜰날에 나와요 지금 팝송이 그 뭐 센터포드라고. 그래서 아니 나 금시초문인데 그러자 미국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제 노래 해뜰날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그게 근데 보통 나온 게 아니라 한 몇 년이 흘러나와요. 몇 년이 하루에 몇 번씩. 참 괴롭더만 마음 흔들리고 그냥 바로 그냥 우리나라에 나와서 그냥 노래하고 싶은 심정이 매일 내 노래가 팝송으로 따라다니니까. 그러더만 또 네 박자도 뭐 일본에서 또 불러서 일본 가수가 부르고 팝송으로도 부르고 그래서 일단 노래만 건들면 외국 가요가 됩니다 요즘에. 은근히 또 이렇게 자랑을 빼놓지 않으시는 송대관 씨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런 해뜰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경민 씨는 이제 여기서 일을 다 그만두고 여러 가지 심정 복잡할 때 그냥 훌쩍 떠났던 그 시절이 좀 어두웠던 시절, 그죠? 해 뜨기 직전의 시절이었죠. 그렇죠. 암만 해도 겉으로 보면은 계속 순탄하게 해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 늦게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공부도 하고 이제 끝나고 더 있고 싶지만 못 있어서 이제 돌아와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IMF 터지고 나서 외환이 너무 이제 가격이 너무 이제 그 파운드가 올라가니까 2배가 되고 막 네, 그랬죠.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얻어서 나온 거예요. 이제 학비를 다 되려면 생활비까지 해서 빚까지 얻어갖고 결국 나중에 무일푼으로 빚까지 얻어서 나왔는데 이 한국의 실정이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한국 실정이 제가 생각했던 실정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뭔가 그 나오자마자 뮤지컬 제의를 받았어요. 작품 제의를 받았는데 그 떠나기 전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떠나기 전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 딱 놓여있게 되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돈도 한 푼 없고 주머니에 1,000원이 없는데 그 작품을 하질 않았어요. 작품을 하질 않고 집에도 얘기를 못하고 집에 가면 뭐 밥 먹고 등 따시게 잘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하고 아는 언니네 집에 이 문간방에 얹혀가지고 아이고. 한 6개월을 그러고 살면서 이제 고생을 한 거죠. 돈 한 푼 없이 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고생을 해보니까 또 정리가 되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길은 무대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사실은 밥도 잘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처음서부터 정상에만 있었던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면 못 나와요. 그 권투 선수들이 KO를 안 당해본 사람이 맞고 KO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완하면 벌떡 일어나요. 그럼 또 맞아. 근데 KO를 좀 당해봤던 사람은 8가지 쉴 때까지 앉아서 자기가 체력도 키우고 시간을 벌어서 호흡도 조절하고 딱 일어나서 같이 싸워서 대등하게 가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운되면 당황하니까 완근데 벌떡 일어나. 그러고는 또 맞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자전거 걸어가잖아.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비행기만 타고 가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이런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일찍 할수록 좋아요. 그게 8살 때까지 근데 왜 누워있는 이유가 오늘은 있어.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했는데 참 오늘 좋은 얘기 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정말 속으로 감탄하고 네. 있었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좋은 얘기를 그런 해주셔서. 얘기를 해야 또 신나서 허지네. 네네. 아니, 정말 뭐 요즘은, 감동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염경환 씨도 네. 한동안 방송을 못했던 시절이 있으셨었죠. 그랬었죠. 네.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한테 이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요. 연예인이 TV에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어떤 소속사하고의 어떤 분쟁 같은 게 제일 심한데 저도 이제 그 법적인 소송 때문에 뭐 한 3년, 4년 정도를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까지 해봤냐면은 그때 또 아이까지 생겨서
아내는 임신한 상태고 필리핀을 가서 이제 그때 뭐 몸에 바르는 오일, 뭐 오일 같은 거를 사다가 인터넷 판매하고 보따리 장사 같은 것도 해봤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도 해봤고 무슨 맞춤 정장이라고요. 그 남성 이제 옷 정장을 맞추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따오면은 얼마씩을 이제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장을 입는 분들이 누가 가장 많이 입으시냐면은 영업사원들 또 보험회사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입으시는데 굉장히 일찍 모여요. 그분들이 아침 7시 조회하시고 7시 반 조회하면은 저는 6시 반부터 이제 그 회사에 가 있는 거죠. 그럼 조회할 때 부탁을 해가지고 5분만 시간만 달라고. 그럼 뭐 한 50명 있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염교환입니다. 저희 정장을 선택해 주시면은 넥타이 하나를 껴드리고요.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화장실에서 혼자 고민했어.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이가 딱 생기니까 뭐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가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치수 재고 그 당시 이제 사람 하나 쓰면 그게 또 돈이니까 임신한 아내 옆에 앉혀놓고 치수 받아 적으라고 하고 아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일도 하고 했는데 물론 몸으로 뛰는 거는 뭐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사니까.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방송에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아니 요새 왜 저 지상렬 김구라는 그렇게 뜨는데 왜 혼자 못 떠요? 그러면은 아, 못 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돌아서지만 그때가 제일 나도 방송 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속사정은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정장 치수 재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되죠. 야, 연예인이 왜 이런 거 하냐? 근데 연예인도 그런 거 해요. 예, 똑같은 사람이고요. 연예인은 빨리 그런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버려야 연예계 일도 잘 되고 또 앞으로 일도 잘 되지. 아침마당 처음 나올 때하고 요즘하고 정신적으로 무지하게 달라졌어. 아니 원래 이런 사람 분이셨는데 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표현을 잘 진짜 못하셨던 달라졌어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 저거. 그리고 지금 영유영 씨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봐도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주저앉고 싶지만 아내를 생각하고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서 가족이 결국 창피한 게 없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인 거잖아요. 그럼요. 아마 송대관 씨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셨나요?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저희야 뭐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근성이 정말로 쓰러졌다가 그냥 이불에서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뭐 이렇듯이 살아온 인생이라 저희 어머니가 몹시 아프셨는데 정말 제가 모시지 않으면 서울에서 한간방에 자취하고 있는데 제가 모시지 않으면 진짜 모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다 놓고 그게 이제 새벽에 일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배랑박이 그 핏자국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손을 보면 손끝이 다 이렇게 지금 짓이겨져 있어요. 고통스러우시니까. 막 쥐어 뜯어갖고 그 마음에 고통이 그렇게 심하니까 막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뭐 정말 허우적거렸다고 할까. 무슨 병이신데 그렇게. 당시에는 우리 동네에서 뭐 호르몬이에 무슨 가슴앓이라고 그러던데 사실 지금 따져보면 그 담석증이라는 병명이었어요. 담낭 예, 쪽에 나- 복통이 온 거고. 오 박사님 예, 그렇게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 속에 아플 수 있죠. 예, 굉장히 아플 수 있고요. 그게 뭐 그냥 그 담석증만 있었으면 조그마면 안 아픈데 그게 꽉 막으면 소화가 안 그게- 되면서 많이 아프죠. 그건 내가 수술을 했잖아.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 수술이었어요. 담석 수술도 하셨어요? 그럼. 예. 아니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무슨 아니 환자한테 물어봐야 이게 고통이 어떤지를 알지 의사가. 아니 저도 그렇게 돌팔이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중계를 하는데요. 중계하다 그 복통이 왔는데 결국은 실려갔어요. 119 불러가지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 이게 견디질 못해요. 저런 분도 견디질 있고 못해요. 저희 쉽게 시어머니도 넘어가시는 수술을 분도 하셔서 있고. 제가 옆에서 아니에요. 지켜봤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어우, 경우는 수술을 했는데요. 네. 이 컵에 꽉 차죠, 꽉 차. 꽉 찰 만큼 이렇게 돌멩이가. 많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아픔을 주었던 그 돌 같은 것인데도 왜 그렇게 아름답고 그 색깔이 색색이 있죠? 예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간이나 이런 데다가 끼워놓고 계셨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얼마나 너무 아파요. 통증이 그냥 까무라쳐요. 그럴 때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정말 야간접 사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메모를 고통스러운 걸 바라보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세월이 약이겠죠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썼던 것이 제가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세월이 약이겠죠라는 노래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절한 이렇게 상황에서. 깊이 있는 노랫말이 저희 어머니 아픔을 이렇게 노래로. 노래로 불리시게 됐고 또 그런 아픔 속에서 또 혼자 고민하고 아 나는 정말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뭐 뭘 이 노래를 계속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 갈등이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새벽 4시까지 그냥 낙서하고 뭐 하다가 해 뜰 날이라는 그런 노랫말을 제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예. 제 인생의 어떤 그 꿈과 희망을 해 뜰 날이라는 노랫말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노래를 만들어서 막 연습하는 도중에 이미 가요계 이제 그 신인 가수들이나 우리 사무실 그 레코드사에서는 이미 히트가 돼 있어요. 그냥 판도 나오기 전에 일단 그런 심의를 거친 셈이나 마찬가지. 나오자마자 한 3개월 있으니까 합창이 서서히 국민 합창이 시작되는데 너무나 많이 유행되다 보니까 어린 애기가 1살 반쯤 됐는데 말은 못하는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저 속된 말로 정말 되게 거짓말도 하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애기가 막 말 배울 때 엄마 뭐 아빠 뭐 이 정도 엄빠 아빠 뭐 이렇게 할 때 뭘 부르더라고요. 워낙 많이 하면서. 들으니까 매체를 예, 통해서 예. 흘러나오는 그 정도.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시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게요. 하익성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시는데도 해설가로 처음 데뷔하실 때 말을 못해서 그만두라고. 제가 진짜 예. 정말 내가 해설자로서 내가 그 크게 된 계기가요. 그 당시 TBC였는데 그때 뭐 해설하려니까 뭐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방송한다는 것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그때 체육 선생 하고 있을 때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 TBC 중요회의에서 하이성이는 희망이 없으니까 잘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설자로서. 근데 당시 그 아나운서 대선배인 박종세 아나운서님하고 김재길 그때 그 우리나라 스포츠 PD 1호라 그러시는 분 김재길 PD 두 분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6개월만 시간 주면 해설자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저 사표 낼 수 있느냐? 그 두 분이 진짜 사표를 걸고 나를 구제해 준 거예요. 뭘 보고 이렇게 그분들이 확신을 그걸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방송할 때 보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이거 먹을 때 보고는 아 저건 가능성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 말이 되는 분이 방송할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끝나고 이거 먹을 때 보니까 저건 가능성 있다고 봤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 열이 받아서 그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당시는 체육교사를 내가 그만두고 해설자로 간다고 그럴 때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전부 그 일종의 도박이죠. 파우처로 할 때니까. 출연료. 출연료로.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내가 저도 참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러다가 라디오를 하다가 처음 텔레비를 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하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 김병호 선배가 계세요. 그분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어. 그래서 그 틈에 내가 텔레비를 평생 처음 해보는 거야. 데뷔를 하셨군요. TV 중계를. 온 동네 다 전화하고 학교에서 방송까지 했어. 하이성 체육 선생님이 내일 텔레비전 해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목욕 갔다 오고 그때 목욕도 참 1년에 몇 번 다닐 때인데 그 목욕하고 딱 앉아있는데 들어가기 5분 전에 아 그 양반이 왔어. 그 양반 왔으니까 그 양반이 안고 난 이제 갔지. 아 정말 그때 참 서럽더구만.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주 이 길로 승부를 하자. 그때 그만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이 트이셨어요, 방송에서? 아, 그때는 제가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 간판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는 속도가 60km도 갔다 100km도 갔다 계속 그거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늘 다니던 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한 10몇 개밖에 못 읽던 게 나중에는 한 20개, 30개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있든 없든 좀 큰 소리를 읽었어요. 계속 속으로 읽은 게 그러니까 아니라. 애들이 처음에 글 배울 때 그렇게 보통 하는데. 그럼 내가 애라는 얘기. 방송 처음 그러니까 빨리 눈에 애들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신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예. 훈련을 했고 그때 중계를 하면은 그 당시 그 저보다 잘은 고인이 되신 김동엽 선배님이나 또 이원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설한 거를 같은 중계를 했으니까 예. 녹음을 다 해놓죠. 그리고 들어와서 내 거하고 비교하고 그런 생활을 한 3년 했죠. 그러던 시절이 있으셨군요. 그러게요. 네. 옆에 계신 임수민 네. 아나운서는 뭐 워낙 직장 생활 평탄하게 잘하시고 라디오 아니 장수 이분도 구비가 있었더라고 대본 보니까.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아까 염경환 씨도 뭐 힘든 얘기했지만 사실 염경환? 예 염경환 씨요. 유경환이라고 그러고. 그 뭐 저도 이제 방송 다니면서 방송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만뒀느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 굉장히 속상한 점 많았는데 진짜 속상한 건 그게 아니라 왜 가수가 노래 안 되면 가수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가 방송을 못하면 방송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방송을 한 5, 6년 정도 했을 때였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저희는 이제 라디오 뉴스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도 가장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아나운서가 갖춰야 할 어떤 기본 중에 기본 라디오 뉴스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라디오 뉴스를 하러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부스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탁 들어갔는데 뉴스를 하는데 이렇게 숨이 찬 거예요. 숨이 이렇게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하는데 등에서 또 식은땀이 한 쪽이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다음에 또 뉴스를 하러 갔는데 또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불안하죠.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뉴스 배당판을 보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특히 저희가 한 10분 뉴스 단신 기사를 읽으려면 이 A4 용지로 26장 정도를 읽어야 돼요. 정말 쉬지 않고 그 26장을 읽는 게 정말 마라톤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10분 뉴스라도 배당이 되면 그날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입이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무슨 병이 그런 병이 있어요? 폐쇄공포증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 공황장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근데 그걸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멀쩡하게 내 프로그램은 다 하고 그냥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데 저 몸이 안 좋아서 뉴스만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꽤 부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아나운서를 그만둬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가끔 방송을 들으신 선배들이 너 오늘 어디 아팠니? 혹은 또 무서운 선배님들은 너 왜 요즘 뉴스가 그 모양이니? 너 연습 좀 해야겠더라. 막 이렇게 그게 얘기를 얼마를 하시니까. 갔어요? 그 기간이?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그랬어요. 3년씩 가요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천천히도 해보고 어떤 날은 막 빨리도 해보고 어떤 날은 톤을 높여도 보고 어떤 날은 낮춰도 보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정도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그럼 거죠. 그 3년 후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캐세라세라. 어떻게 대로 되겠지.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죽지는 않겠지. 내가 뭐 이거 좀 못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자. 근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이지가 않죠. 근데 자꾸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괜찮더라고요. 그게 공황장애가 그런 뭐 건가 그런 꼴이죠. 봐요. 이제 너무 긴장하고 이걸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이제 정말 작용을 희한한 게 하면 뭐냐면 이렇게 뉴스도 이게 둘이 하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주고받는 뉴스 둘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 부스라는 공간에 혼자 들어가면 그건 폐쇄공포증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가 워낙 합쳐졌네요. 좁은 이게 공간이다. 한 가지로 병명을 붙일 수가 없고 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진단명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이전 상식이 있었다면은 그렇지. 진짜 상담을 받았을 그렇죠. 거예요 가서. 맞아. 근데 그때는 전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상한 게 그 예. 대학 다닐 때도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미지. 예. 거기서도 뉴스 같은 거 대학 때 안 했나? 괜찮았다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갑자기 일이 생긴 거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쟁심부터 시작해서
내가 강박관념을 자꾸 갖다 보면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들 수 아나운서 있죠. 중에는 사실 어렵게 들어와서 이게 카메라 공포증이나 마이크 공포증 때문에 사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무척 심각하셨나 봐요. 예. 저렇게 그러네요. 진지하게 예. 얘기하시는 거 그러게요. 보니까. 근데 오 박사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의사 일 하시다 사업하다 안 된 적이 있으셨지만 저는 어찌 보면 오 박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어 보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셔서 뭐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고 이런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많이 힘들었다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 어머님이 아픈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진 거죠. 우리 어머니를 왜 못 고쳐줄까? 선생님들이 왜 도대체 우리 어머님만 가면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재미있어 하지 않고 금방 고쳐주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둘까 하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저는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정신과를 해야 되는데 묘하게 지금 가정의학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것도 왜 가정의학을 하게 됐냐면 사람을 다 분해해서 보는 게 모든 과예요, 과가. 안과는 눈만 보고 뭐 이비인후과는 코, 귀 이것만 보죠. 뭐 수부 정형외과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부속품으로 보는데 가정의학이 처음 생길 때는 사람으로 보는 의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의 르네상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처음 나올 때는. 사람을 전부 사람으로 봐줘서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고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얘기하고 치료해주는 과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의료의 질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참 재밌게 잘 만들어 놓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학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 쫙 퍼져서 지금 각 지역에는 전부 가정의학 의사들이 모든 진료를 대부분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각 과로 가게끔 예, 이렇게 예. 돼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 그런 걸 그렇게 안 이제 해 됐으니까.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처음 알았는데 진짜 지금은 인본주의로. 가정의학으로 이제 내과가 다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그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을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벌써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도 들고 이게 그런 식으로 좀 확 잘 돼서 나라의 의료비도 좀 줄고 국민들의 의료 혜택은 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좀 생겼으면 근데 좋겠는데 오늘따라 정말 다들 진지한 아니, 말씀들 해주셔서 진짜 내가 왜냐면 오늘- 그 송대관 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 저렇게 최고의 정상에 가수로서 활약하는 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그 또래 연세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된 분들이 봤을 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상을 갈 수 있고 하는구나.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무감은 있어요. 제가 뭐 심장 수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수술을 해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주만 좀 줄이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럼 훨씬 나는 더. 진짜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밤만 되면 오 박사가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라 그러면 내가 안 가는데 의사가 오라니까 나 무슨 치료해 주려는 줄 알나. 근데 그 치료가 술이더라고. 아유,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괜히 듣고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네, 다들 어두운 시절이 오해하지 있으셨는데 마십시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농담입니다. 어두운 시절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해가 떠야 되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해 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민 씨부터 네. 해 좀 떠볼까요? 예. 인생에 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2번의 해 뜰 날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혼을 하고 친정집에 이제 얹혀 살았잖아요. 너무 편하게 산 거죠. 뭐 부모님과 같이 뭐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지났을까? 아버지가 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혀놓고, 너 일 안 할 거면,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면 너 집 나가라. 애 데리고. 그러시더라고요.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머리에 무슨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번쩍하게 해가 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는 배우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종로를 이제 헤매고 다녔는데, 종로를 나갔는데 거기에 포스터가 딱 있는 거예요. 아가씨와 건달들 뮤지컬 민중극단에서 아가씨와 건달들 오디션 공고 포스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번쩍 뜨이면서 그 오디션을 봤죠. 네, 그래서 뭐 잘 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붙어서 아가씨와 건달들을 뮤지컬 첫 작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에서 제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은 친정 아버님의 그 말씀이 예, 그 친정 아버지의 그 혹독한 그 깨우치는 말씀이 저를 첫 번째 해뜰 날. 두 번째 해뜰 예, 두 번째 해뜰 날은 제가 이제 드라마 했었잖아요. 그 시트콤. 아. 예, 네, 알죠. 거기서 그럼요. 기억하죠. 그 유미 엄마라는 예. 역할을 하면서 거의 뒷부분에 그 사랑은 개나 소나라는 곡을 불러서 그게 히트를 쳤어요. 조금만 예. 불러주세요. 예? 조금만 불러주세요. 조금만 뭐라고? 불러줄까요? 제목이 뭐라고? 사랑은 개나. 사랑은 개나 소나. 그거 굉장히 그런 히트를 심오한 그 예, 제목이 그게 있었구나. 굉장히 웃기는 건데요. 조금만 불러주세요. 좀만요. 사랑은 개나 소나다 한다지만 나는 개수만도 못한 바보야. 사랑은 개나 소나다 한다지만 나는 개수만도 못한 바보야.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너무 와닿는 그게 가사예요. 개나 소나다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저한테는 그게 희망인데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해뜰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이 어둡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송태원 예. 씨도 사실 잘 안 돼서 미국 가서 장사하고 고생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쨍하고 해갔던 거였잖아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그때 당시에 많은 가수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가수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뭐 처갓집이 이제 미국이라 이제 그때 가족 이민을 갔는데 다른 가수들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음악적인 생활도 하고 저는 근데 음악을 다 놓았어요. 놓고 슈퍼마켓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하고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워싱턴, 버지니아에서도 하고 워싱턴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직접 사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토탈로 이제 큰 트레일러가 드나다니는 그런 슈퍼마켓을 운영을 했어요. 전혀 가요계를 온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도 없고. 그러고 나서 뭐 가끔 워싱턴에 뉴욕에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왔다가 오면 꼭 찾아와요. 연락이 오면 뭐 식사 한번 대접하고 뭐 벨트 이태제 지갑이나 벨트 이렇게 하나 사서 선물하고 돈 좀 벌었다고 선물하고 보내고 빠에 하고 돌았으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내가 가수가 내가 노래 불러야 할 사람이 밖에 가고 저 사람이 와서 노래 부르고 가고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에 막 밀려오면서 몸도 아프고. 근데 어느 날 제 정말 닥터가 고향병 걸린 것 같아요. 홈식. 향수병. 네, 향수병. 고향병. 그래서 고향을 한번 가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공항에서 어머니가 나오실걸래 어머니하고 껴안고 눈물 좀 흘리고 눈물바람 하고 감격에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제가 미국에 전화했죠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여기 저 노래 하려고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 안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그냥 심각해 그래?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여보 뭐 여기는 어떻게 하고 뭐시 어떠고 뭐 하고 막 바가지를 긁고 빨리 오라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 속으로 나 없어지기를 기다렸나? 아니 뭐 좋은 남자가 생겼나?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이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랍니다. 그러면서 끈끈한 정 때문에 차뼈 한 장 손에 막 계속 히트를 막 내는데 그 노랫말이 다 절절한 삶의 네, 이야기셨군요.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이 한 3개월만 있으면 오지 말라고 기회 올 걸로 생각을 했대요. 돌아올 걸로. 근데 뭐 1년이 돼도 안 와, 2년, 6년이 돼도 안 오니까 이제 제 아내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당신이 옛날에 무슨 최고 가수가 됐고 최고 가수상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마당에 당신을 누가 기억해 주겠니?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쉬었다 오라고 그런 생각으로 했던가 봐요. 근데 많은 가수들이 선배들이 미국 가서 다시 돌아와서 제 기회에는 성공은 못한 분들도 들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못 먹고 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노래가 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팬들께 정말 간절하게 청을 했죠. 진심은 항상 네, 언제나 그래서 어디서나 통하는 것 같아요. 아마 돈 하면 미국에서 쓸어 담았을 거예요. 제가 그대로 사업만 했으면. 가서 3년 만에 벤츠 560을 2대씩이나 그 집에 타고 그 정도로 그 기반을 닦았는데 노래 앞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역시 가수기 때문에 난 내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만이 내 행복을 아까 말씀하셨죠. 연예인이 연예인짓 못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노래가 힘이 되고 고향이 힘이 됐던 그러게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염경화 씨도 네. 이렇게 막 정말 간절히 방송하고 싶었을 때 할 수 있게 됐을 때가 정말 그럼요. 이제 뭐 모든 소송이 풀려서 이제 승소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방송할 수 있을 때가 가장 기뻤고, 근데 그 동안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간을 이제 도와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아내, 정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 딸기 먹고 싶다 그런 것도 못 사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어준 아내가 제일 고맙고, 그리고 진짜 고마운 기억나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웃을 사람, 지상렬, 김구라. 동창생이기도 한. 역시 이 친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고등학교 때 다 같은 반이었어요. 다 같은 학년에 같은 반. 참 그러기도 어려운데. 근데 한 번은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상렬, 김구라 둘이 같이 있는데 얼른 인천으로 내려와라. 지금 지상렬이 큰일 났다. 간암인 것 같다. 어머. 무슨 소리야? 막 울고 있대요. 어떡해요? 염경아 빨리 오라 그래. 경환이 오라 그래. 나 얘 보고 죽을 거야. 경환이 빨리 내려오라 그래. 근데 밤에 일이 있는데 새벽까지 나 이 일 안 하면은 나는 못 먹고 산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막 울고 있는 거야, 진짜로. 알고 봤더니 제가 어렵게 살고 그런 처지를 알면서도 못 도와주는 자기 심정이 속상하니까 울고 있었던 거고, 저는 살면서 아무리 얼어도 진짜 친한 친구하고는 1,000원짜리 한 장 꿔본 적이 없어요. 진짜 친한 친구하고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저는 철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원, 1,000원 딸기를 못 사줘도 와이프에게 임신을 했지만 그런 사이였는데 그게 불쌍하니까 울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김구라는 옆에서 보면서 경환이 보고 나는 그냥 죽기 전에 나 얘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야 얘 간암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걔를 진단을 간암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연겁결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 이거 안 된다. 얼싸안 끌고 난 진짜 얘가 간암인 줄 알고 그냥 예측으로만 병원 가자. 진단 받자. 근데 끝까지 안 간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아니니까. 내가 불쌍해서 그랬던 건데. 그 우리가 끌고 가서 우리도 다 피 검사하고 암 검사할 테니까 너도 해. 셋이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지상렬만 애기간처럼 깨끗하다고 나오고 김구라하고 저하고 지방 간의 간 치수가 너무 위험하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받고 지상렬은 깨끗했어요. 좋은 친구네요. 그 기회에 얼마나 검진도 그럼요. 받을 수 그러니까 있게. 그런 친구들이 정말 이 힘이 되어주는 친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 때는 우리 정말. 병원으로 좀 와. 아유, 정말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 뜬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좋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 뜬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용 씨가 불러주실 노래 제목이 갈매기의 꿈이죠? 네, 갈매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나왔지만 꿈은 보이지 않고 오직 네 바람만이 슬픈 내 마음을 더욱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여도 나는 저기 세상 끝까지 날아갈 테요. 가다가 지치면 조금 울면 되잖아. 나의 아름다운 꿈 그리며 그 꿈을 찾아서 나의 행복 찾아서 저 먼 세상 끝까지 아침을 잊은 그대에게. 안녕하십니까. 아침을 잊은 그대에게 달콤한 남자, 너무 달콤해서 설탕이 울고 간 남자, DJ 미니 오빠 박세민이라고 해요. 오늘은 스위스 어느 귀족의 외아들 같은 외모, 오래오래 사랑받고 있는 목소리의 클래식 송대관 씨를 그려봤습니다. 똑같다. 이야. 야. 너무 잘 송대관 그린다. 씨는 뭐 인생 역전을 한 여러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의 성공 비결은 근검 절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절약 정신은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주머니 속에 1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난 찾아야 돼. 난 찾아야 돼.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 태진아 씨를 자신의 보조 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대관 씨가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태진아 씨가 앞에 서 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비껴라 내가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이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이금희 씨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든지 좋은 아내 되었을 사람. 예. 이번에는 그 오한진 박사와 그 하일성 위원님 이 두 분을 그 TV에서 이렇게 함께 나올 때 그 함께 볼 때요. 두 분의 외모 어떻게 보이나요? 똑같다. 그래서 그 이 오한진 박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외모가 너무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오한진 박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해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송대관 씨께서 오 박사에게 약을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이야기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이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어. 당신을 업고 막 뛰는 꿈이었어. 무거웠어. 그러나 금이는 나보고 더 빨리 뛰라고 날 재촉하면서 내 얼굴을 꼬집었어. 이게 바로 그 상처요. 금이 전화 받으세요. 도착한 곳은 전화 세일하는 곳이었어.
거기서 금이가 마음에 드는 전화를 막 고르면서 나한테 집어 던졌어. 그러면서 전화 받으세요 했어. 오늘 이 꿈을 꾸려고 오늘 이 일을 하려고 이 꿈을 꿨나 보. 지금부터 전화 받겠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인천의 김갑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예, 송대관 씨가 부른 네 박자요. 아 예. 사연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친한 친구한테 예. 제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요. 예. 불가피하게 아내 몰래 보증을 서줬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잘못돼가지고 네, 아 예. 그 빛을 떠안게 되었어요. 아 예. 그런데 참 유쾌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서요. 그 부인께서 뭐라 하셨나요? 아유, 뭐 이혼하자 그러죠. 아 예. 근데 잘 살고 계시죠? 예, 지금은 아주 잘 해결돼가지고요. 예, 예, 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오는 사람도 길을 보는 사람도 어차피 짝이라네. 쿵짝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갑수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박자를 5박자로 부르셨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에 누구신지요? 아, 경북하고도 대구입니다. 아, 예, 대구에서요. 예. 예. 자,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큰 소리 뻥뻥요. 아, 예. 자, 노래 사연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우리 남편은 네. 거의 매일 술입니다. 거의 매일 술 먹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술 안 먹을 때는 제가 큰 소리 꼼짝 못하고 살고 네네. 술 먹고 들어왔다 하면 제가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그 생각하시면서 그럼 큰 소리 뻥뻥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 테면 가라 해놓고 큰 소리 펑펑 터놓고 돌아서서 울어야 했던 이 마음 너는 모른다. 잠자는 호수 같은 내 가슴에 이별의 노래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사하는 동안 다음 주 그때 그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유주영 씨의 부모. 예, 여러분 많은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까요? 예. 네, 결과 보겠습니다. 번호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1번인지 2번인지 2번 오, 111. 아, 4대 1번 김갑수 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2번 김하윤 씨께도 물론 선물은 드립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선물 드립니다. 내일은 목요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정경제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무상담사 김희수 씨 나오셔서 내년도 가정경제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대관 씨 오늘 마지막으로 분위기 좋고 불러주신다는데 그 분위기 좋은 디너쇼가 언제라 그러셨죠? 아, 디너쇼 23, 24. 예. 남산의 뭐 H호텔에서 합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더 이상은 안 해. 아, 예. 부모님들께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예, 분위기 네. 좋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아유. 신곡 분위기 좋습니다. 한번 네, 들어봐 주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오면 좋은 거 분위기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나는 행복해 봐요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만 춘다며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오면 좋은 거 분위기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나는 행복해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오면 좋은 거 분위기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나는 행복해 봐요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만 춘다며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